저희 라디코리아가 오늘 아침에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을 포기하고 다른 민주당 후보를 내세워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민주당 후보로 남아 대선을 치를 것인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그러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었는데, 지난 2시간 동안에 모두 576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576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그중에서 2표는 무효가 돼서 실격 처리가 됐고, 1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포기하고 다른 민주당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344명, 그래서 60%로 2번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2번은 자신이 민주당 후보로 남아서 대선을 치러야 한다라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여기에 답을 해주신 분들은 230분이셨습니다. 그래서 60%대 40%로 우리 한인 여러분들께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포기하고 다른 민주당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로 저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스 속으로.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워싱턴 DC에서 개막된 나토 75주년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의욕적인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인지력 논란이 불거져서 주목받는 상황에서 전 세계 정상들 앞에서 건강함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후보는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추가 TV 토론과 골프 대결을 동시에 제안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할 것이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면서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번 나토 정상회담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떤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 TV 토론을 망친 이후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주요 국제 행사죠.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 후보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당내 여론을 잠재워야 되고, 또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이 도전자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걱정하는 동맹국들에게 자기 자신의 건재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무기 지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여러 동맹국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저하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만큼, 바이든 자신이 자신의 건강, 인지력, 모든 건강함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로 보입니다. 네,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아무래도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가 될까 봐 걱정도 되고요. 네, 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네. 트럼프가 되면은 우방국들에게 한국을 포함해서 돈을 더 많이 내놔라 이렇게 네.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트럼프 본인도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부정적입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죠. 그리고 나토라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자체에도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생각에는 미국만 돈을 많이 내고 대신 미국이 도와주기만 하지 얻는 것은 없다, 손해보는 장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가 11월 달에 당선되면 이 75년에 걸친 나토 동맹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유럽에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유럽 외교 당국자들이 사적인 모임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저하 논란에 대해서 지금 노골적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이번 나토 회담 워싱턴 DC 모임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가까이에서 보고 대화를 나눠보고 그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 정상들이 지난 3년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을 아주 가까이에서 개인적으로 자주 보아오긴 했지만, 이번에 과연 나토 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또 재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도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죠. 네, 물론 잘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나토 회의 개막식 첫날이었죠. 연설하는 동안 10분 이상 내내 의식적으로 눈, 목소리에 굉장히 힘을 주면서 열심히 그 기운을 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강한 목소리로 우크라이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막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미국이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변함없이 지원을 계속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연설 도중에 자주 목소리를 크게 높이면서 그 건강함을 과시했는데 뉴욕 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 힘있는 목소리로 줄곧 발언했고 큰 실수를 하는 것도 피했다 이렇게 무난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토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트럼프 전임 대통령 주장과는 달리 바이든은 미국 사람들 대다수가 나토 동맹 중요성, 유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또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연설은 무난히 잘 넘어갔어요. 무난히 잘 넘어갔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바이든 대통령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또 앞으로 있을까요? 네, 지금 공식석상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현미경 들여다보시 자세히 보고 네. 있는데요. 고비는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내일 11일 열리는 기자회견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 자리에서 본격적인 시험대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를 예정인데요. 이 기자회견 사전 각본 없이 진행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고 어떤 대답이 나올지도 아무도 짐작할 수 없고 바이든 대통령이 보이는 모습에 따라서 바이든이 자신의 재선 가능성을 대중들 그리고 유럽 동맹국들에게 납득을 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고령 논란을 더 악화시킬지 이 문제가 내일 기자회견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내일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에서 정말 그런 대로 잘했다. 그러면은 민주당 내에서 반 바이든 움직임이 정말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그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사퇴론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지금 사퇴론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성과도 얻고 있지만 민주당 안에서의 반발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위 인사들의 지지는 얻었는데 그 일반 대중 그리고 그 중간 계층은 아직 관망 상태고요. 재선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아직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상원 하원 연쇄 회동이 열렸는데요.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집단적인 요구 자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이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11월 대선에서 오히려 백악관 키를 트럼프에게 쉽게 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키 쉐릴 뉴저지 하원 의원은 아예 공식 성명을 통해서 바이든에게 재선에 도전하지 말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촉구를 했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 사퇴론 앞으로도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틈새를 노렸어요.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측에 엉뚱하게 또 제안을 했는데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도 아니지만 네. 또 트럼프는 남의 그 자중질환을 이용해서 또 기이한 제안을 했는데 네. 추가 TV 토론을 갖자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다시 요구를 했고요. 또 골프 대결을 둘이서만 벌이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골프 대결을 그것도 장소도 자기가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도럴 CC에서 갖자. 나의 홈필드에서 갖자 이렇게 했는데 네. 그 전 세계 앞에서 나 트럼프가 조 바이든 당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주겠다 이렇게 선심 쓰듯이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TV 토론 역시 이번 주 중에 당장 하자면서 사회조도 없고 일정한 규칙도 없이 남자 대 남자로 하자 이렇게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마치 중세 유럽에서 먼저 결투를 신청한 뒤에 한쪽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칼싸움하자 이런 식으로 파악되고 네.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선 캠프 측은 우리 바이든 대통령은 당신 트럼프랑 이상한 장난할 시간이 없다. 이상한 장난을 미국 대통령은 자유세계를 수호하느라고 굉장히 바쁜 공직이다. 예. 그리고 당신 트럼프는 거짓말쟁이, 전과자이고 자신만을 위한 사기꾼이다. 와. 이렇게 아주 대차게 거절을 했습니다. 세요. 네. 바이든 대통령 쪽에서 거절할 걸 뻔히 알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골프광 중에서도 그래도
굉장히 소문난 골프왕 중에 한 명이죠. 네, 골프장도 소유하고 있고 글쎄 말이에요. 라운드도 즐기고 타이거 우즈와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그 플레이를 같이 했죠. 바이든이 골프 코스에서 나를 상대로 기술과 체력을 시험해 보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소유의 골프장에서 18홀 끝까지 돌자 이렇게 내기 골프를 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만약에 내가 진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자선단체에 내 돈 100만 달러를 도네이션 하겠다. 예. 그리고 바이든은 말만 하고 행동은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완전히 부패하고 무능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 그리고 인지장애가 크다. 나라를 이끌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도 핵전쟁 가능성이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트럼프가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 트럼프 후보가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내려오게 되면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아마 대통령 후보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까지 싸잡아서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트럼프는 카말라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두 가지 업무가 있는데 네. 그중 하나는 남부의 국경을 책임지는 일이다. 그런데 막상 카말라 그녀는 국경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네. 이에 따라서 미국 국경 문제가 지금 세계 최악으로 변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 이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서 유럽을 방문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전쟁 장기화로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애시당초에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 본인보다 업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런 네.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조 바이든이 유능한 사람을 선택했더라면 민주당은 벌써 몇 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을 쫓아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해리슨 부통령이 능력이 떨어지는 두 번째 민주당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바이든 가족들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아주 싸잡아서 대통령, 부통령, 가족까지 전방위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지금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백악관에서 열리는 회의에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가 참여하고 있다는 보도를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헌터가 백악관에 있고 정부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의 아들 자격으로. 그리고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까지 이를 돕고 있다면서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 가족들이 말리기 때문이다. 놀랍지도 않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에 또 추가를 해서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일을 한다는 그런 점을 꼬집었는데 대통령은 파트타임 직원이다. 이렇게 트럼프가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많은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은요 혹시 그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 뭐 언급한 게 있나요? 아직 부통령 후보가 누군지 말 안 했잖아요. 트럼프 후보가. 네, 저 4년 전에 자신이 지명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만에 차 있는 잘못 선택했다고 트럼프가 후회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자기 말을 잘 듣는 그리고 순종적인 그런 후보를 부통령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플로리다주가 지역구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 의원이 네. 트럼프의 지명을 받는 러닝메이트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그 보도가 사실이냐? 루비오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트럼프답지 않게 아직 그 점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굉장히 오.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비오, 마르코 루비오, 쿠바계 히스패닉 상원의원, 나이는 53살, 그리고 플로리다 대학에서 학부를 나오고 마이애미 대학에서 석사를 딴 플로리다주 토박이, 쿠바계 히스패닉 의원입니다. 과연 최종적으로 미국의 첫 히스패닉계 부통령으로 지명을 받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덤떠름하지 않을까. 백인이 아니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곳 남가주의 부촌으로 불리우는 뉴포트 비치의 고급 쇼핑몰에서 강도 행각 도중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었었는데 이 사건의 용의자에 대해서 나온 새로운 소식이 이 분노를 지금 일으키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LA 지역에서 생각지도 못한 곳을 겨냥해서 구리를 절도해가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국 다른 각 도시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금속 절도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뉴포트 비치 패션 아일랜드 쇼핑몰에서 벌어진 강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나왔네요. 네, 이 용의자는 이전에도 강도 행각을 벌여서 체포됐었는데 검찰과 협상을 통해서 감옥엔 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또 강도 행각을 벌이다 이번엔 사람을 살해한 것이죠. 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사건을 좀 되짚어보면 지난 2일에 화난 대낮에 이 패션 아일랜드 쇼핑몰 반스앤노블 앞에서 강도다는 한 부부를 대상으로 강도 행각 벌이려다 몸싸움으로 이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여성이 주차장으로 끌려갔는데 용의 차량이 이 여성을 덮쳐서 여성은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뉴질랜드 관광객들이었죠. 오렌지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당시 용의자 3명은 이 뱅크 오브 뉴질랜드 전직 회장 이 더글래스 맥케이의 고급 시계를 타겟 삼았었습니다. 강도 미수에 그쳤지만 그의 부인 68살 패트리샤 맥케이는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이 사건으로 2년 전 이 산타모니카에서 발생했던 롤렉스 시계 강도 사건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기소된 용의자가 2년 전에 롤렉스 시계 강도 사건으로 기소됐던 같은 용의자였던 거죠. 네, 이번 뉴포트 비치 쇼핑몰 사건의 강도단 리더, 그러니까 두목이 올해 26살 레로리 어니스트 맥크럴인데 이 맥크러리는 2022년에도 산타모니카에서 롤렉스 시계를 강탈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었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국 에리카 아클로피 루터넌트는 CCTV 영상에 이 맥크러리가 브로드웨이에서 한 남성 머리에 권총을 겨누는 모습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맥크러리와 그의 공범은 피해 남성의 시계를 강탈하려 했던 것이고요. 그 시계가 바로 롤렉스였고요. 경찰은 영상에 잡힌 것 외에도 맥크러리의 DNA가 이 강도 사건 당시 피해자 움켜진 그 셔츠에서도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LA 타임스는 법원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은 한 달 후에 이 LA 경찰에 체포된 맥크러리 그리고 돈타 베이거를 DNA의 증거에서 산타모니카 사건의 강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20년에도 맥크러리는요 그러니까 크리미널 트렛 형사 위협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근데 이건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2020년도에 중범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상황에서 또 강도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어떻게 감옥에 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법원 기록을 보면 검찰은 그 산타모니카 사건에서 징역형을 명제해주는 플리딜 형량 협상에 동의했습니다. 맥크러리는 사건 다음해인 2023년 4월 26일 강도 혐의 한 건에 대해서 no contest, 그러니까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그런 불항쟁 답변을 했고요. LA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의 캐서린 브로험 판사로부터 처음엔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판사는 형을 유예하고 맥커리에게 2년의 보호 관찰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00시간의 커뮤니티 서비스, 사회 봉사를 완료하라고 명령을 했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LA 카운티 검찰이 증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당시 산타모니카 사건 처리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냈는데요. 목격자들 2명이 용의자를 식별할 수 없었고 또 영상에선 용의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영상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용의자 손에 있는 물건을 확인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강도 피해자 그 셔츠에 대한 DNA 검사도 실시되지 않아서 그 DNA에 있어서도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징역형은 중단하고 보호 관찰로 대체되는 그런 협상이 승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만일에 정말 무슨 DNA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뭐하다 하면은 무죄가 돼야지. 징역형이 보호 관찰로 대체된다는 얘기는 역시 아무래도
범행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검찰도 그렇고 이 판사도 그렇고 정말 이게 정말 요즘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 검사장 좀 바꿔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선거에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에 대해서 비판을 해온 사람들, 이 사건을 처리한 게 보면 전국적으로 가장 큰 검찰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또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중범죄를 저질렀고 거기서 또 강도행각으로 기소돼서 처음엔 3년형 받았는데 이후 보호관찰로 풀려났고 그러다가 또 한 번 강도행각을 벌이면서 이번에 한 명의 목숨을 잃었으니까 사실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범죄자들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 또 범죄자들을 자꾸 풀어주니까 그런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LA 카운티 검찰 정책에 대한 비판 다시 한번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선거에서 이 조지 게스콘 현 검사장과 지금 맞붙는 우리 한인 라디오 코리아도 방문을 왔었었죠. 네. 네이선 호크먼도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 네이선 호크먼 후보는 LA 카운티 검찰의 부실 행위로 인해서 또 다른 생명이 희생된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일 저희 라디오 코리아 찾아온 네이선 호크먼 후보 한인 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는데요. 당시에도 이 조지 게스콘 현 검사장 행정을 비판하면서 무너진 LA 치안에 다시 한번 확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악화일로 걷는 LA 카운티 검찰이 한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혼란을 맞고 있는 지금 이 검찰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는 입장 라디오 코리아에 와서 밝혔습니다. 네, 그 입장 밝히면서 한 25표는 아마 더 모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격히 늘어나는 금속 절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네요. 네, 구리 절도 사건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를 네. 해드렸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리본 오브 라이트, 이 빛의 리본으로 불리는 LA의 그 유가 다리에 언젠가부터 밤에는 조명이 켜지지 않고 깜깜해졌고 또 405번 프리웨이 일부 구간, 도시 곳곳에 가로등이 꺼졌다고 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예. LA뿐만이 아닙니다. 이 미네소타주에서는 한 남성이 가로등 불빛이 없는 거리를 건너다가 자동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고요. 네. 그리고 미 전역의 가로등이 이처럼 꺼지고 있는 건 전선에서 이제 구리를 벗겨내서 고철업자에게 팔아 넘기는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라스베가스도요. 그 주변으로 해서 지난 2년 동안 가로등 전선 약 300km 가량 분량이 도난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금속 절도는 수십 년간 있어 온 그런 범죄지만은 팬데믹 이후에 경기 침체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리 수요가 증가하니까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됐다 이렇게 짚었어요. 네, 이 팬데믹 초기 많은 재활용 시설들은 문을 닫았고요. 고철 공급망은 그렇게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방정부 인프라 건설 사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금속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다 미쳐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향후 2년 동안 세계적으로 1,000만 톤에 달하는 구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러자 이제 고철 도둑, 이제 사회 기반 시설, 공공 미술품 등으로까지 손을 뻗고 있다고 하네요. 올해 1월 이후에 LA 카운티에서 소화전 도난당한 거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그게 무려 290개 이상에 달합니다. 엄청나죠. 또 덴버에서는 그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 기념비에서 청동 조각을 뗀 남성들이 체포됐었습니다. 공동묘지 금속 명패마저 훔치는 사건도 생겨나고 있고요. 묘지에 있는 금속 명패도요? 네, 그렇습니다. 신문은 이 좀도둑들이 훔친 고철은 보통 몇백 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는데 꺼진 가로등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도시 전체에는 무려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네. 제가 살고 있는 곳 그 근처 그 도로예요. 네. 조그만 그 맨홀 뚜껑 같은데 맨홀 뚜껑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동그란 그 뚜껑이 도로 위에 있었는데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길 지날 때마다 덜컹덜컹해서 하고 뭐지 살펴봤더니 그 금속 뚜껑을 누가 빼서 가져간 거예요. 그거 참 큰일이에요. 도로에 있는 것까지 그렇게 그 가져가더라고요. 자동차 운전해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럼요. 네.
그리고 그 뉴포트 비치 패션 아일랜드 쇼핑몰에서 벌어진 그 이 강도 살인 사건 그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이 부부가 좀 뭐 비싼 시계를 차고 있기도 했고 비싼 백을 들고 있기도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범행의 대상이 됐던 이유가 거기서 아마 명품 제품을 구입을 하고 그 명품 제품 회사에서 저 물건을 이렇게 자기들의 그 쇼핑백에 넣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로고가 크게 네, 써 로고가 있는. 크게 써 네. 있는 그 이 백. 아. 그 백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뭐 이렇게 롤렉스 시계를 차고 아무데나 이렇게 다니신다든지 또 뭐 명품 백을 들고 다니시다든지 이것도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네요. 쇼핑을 하고 나오실 때 그 쇼핑백도 기왕이면은 좀 다른 백을 들고 가셔서 거기다 담아가지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항상 뭐 유비무원이죠. 그럼요. 준비를 좀 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이 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저희 라디오 코리아에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남아야 할 것인지 아닌지 우리 한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그러한 이제 여론조사였는데 6대 4로 500분이 넘는 분들이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6대 4로 사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이제 모아졌습니다. 우리 스티브 강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토픽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일단 예상대로 네.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 저도 처음에 이 그 토론회를 보면서 정말 같은 민주당으로서 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죠. 네. 아, 그리고 너무 그 기대치가 또 매우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치명적인 실수를 하다 보니까 저도 되게 실망도 많았고 좌절도 했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도 다른 민주당원들과 비슷하게 당장 사퇴를 해야 된다.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런 그 여론에 좀 힘을 실어줬는데 곰곰이 그 디베이트 이후로 여러 가지 또 다른 행사에 또 출마를 하셨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또 타임라인도 보고 해서 저는 지금의 스티브 강은 조금 의견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있었다면 저도 교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을 텐데 지금 거의 뭐 4개월도 채 안 남았고 전당대회는 뭐 다음 달에 있고요. 몇 주 안 남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뭐 선거가 11월이지만 뭐 우편 투표나 여러 가지 그 사전 투표는 거의 한 달 전부터 시작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더 짧은 타임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후보를 교체를 한다면 만약에 조용하게 다음 민주당 내에서 다음 차기 대선 후보는 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할 겁니다라고 땅땅땅 하면 뭐 잡음이 없을 텐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만약에 공백이 생기면 오프닝이 생기면 치열하게 분열이 돼서 오히려 더 민주당이 불리해져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여론조사도 이제 라디오 코리아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하시지만 생각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압도적으로 압승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의 이제 반 트럼프 유권자들이 미국 내에서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뭐 몇천 표 또는 몇만 표 차이로 이제 그 이런 중요한 뭐 조지아나 미시간 이런 주들이 이제 한 당의 손을 잡겠지만 생각보다 그 여론조사 움직임이 뭐 10포인트나 뭐 20포인트 이렇게 크게 스윙은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벤치마크를 분석해 본 결과 저는 교체하는 게 더 리스크가 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도 그 오늘 라디오 코리아 설문조사 결과와 이제 약간 동의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일반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좀 물러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별로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시간은 점점 더 없어지거든요. 지금이 가장 많이 남은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할래 그러면은 저는 뭐 100% 이분은 안 돼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토론회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스티브 강 이사장만 생각했어요. 이야, 우리 스티브 강 이사장이 지금 무지무지하게 실망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너무나 보고 큰 있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예, 저도. 예. 네. 네. 자, 지금이 네. 난 거 아니에요? 지금 물론 교체를 하려면 지금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렇게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저 스스로는 교체하는 게 더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넘버원 티켓으로 간다고 해도 그렇게 쉬운 싸움은 아닐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후보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교체하는 게 더 리스크가 크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체하는 거에서 그냥 지금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 나름 그래도 퍼포먼스가 좋거든요. 그 이후로는 오늘 나토 이후로는. 정상 뭐 자, 어저께도 네, 그렇고요. 네. 어제 연설은요. 제가 봤을 때는 프롬프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프롬프터 있으시면 너무 프롬프트 없이 잘하세요. 안 해요. 저 연설 안 해요. 프롬프트 없이는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내일 또 기자회견이 있단 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내일 기자회견이 있는데 그거는 프롬프트 없잖아요.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연 내일은 무사할 것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그 토론에서 있었던 실수나 예.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면 거의 그때는 이제 회복 불가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걸로 저는 제가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기자회견이 바이든 대통령에는 정말 지금 그 디베이트보다 더 네. 중요한 순간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아마 예상을 하겠죠. 대부분의 질문이 나토 정상회의가 아니라 본인의 이제 건강 네네. 상태 그런 질문이 나올 텐데 그렇죠. 물론 다른 정상들도 좀 당황을 하겠지만 예. 바이든 대통령도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얼마나 잘해 주실지 물론 그 디베이트 이후로 ABC와 이제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예. 네, 했는데도 저도 그걸 봤어요. 봤는데도 디베이트보다는 잘 하셨지만 하셨지만. 그래도 네. 약간의 2%의 이제 부족한 부분이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 이러한 그 프롬프터 없이 이제 미리 짜진 스크립트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잘 네.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바이든 대통령을 디펜드하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런 중요한 연설 자리에 가면 이제 뭐 스피치를 미리 작성해서 그냥 그렇죠. 좀 이렇게 준비하죠. 준비해서 이제 좀 읽거나 뭐 그렇게 보기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프롬프터가 있으시면 너무나 잘하십니다. 네. 근데 자, 말이에요. 네. 근데 말이에요. 제가 한번 정말 네. 좀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 토론회에 참석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분이 앞으로 정말 4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 국정을 이끌어가게 우리가 유권자들이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공화당에서 다른 대선 초이스를 제시했으면 아마 유권자들의 초이스는 훨씬 더 확실했을 텐데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초이스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해주시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러한 그 질문이 다 해소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낫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좀 안타까움을 네.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역사에는- 근데 일단 네. 저는 지금으로서는 100% 해소는 되지 않았지만 뭐 치매나 뭐 더 심각한 건강 질환은 있는 건 같지는 않고요. 그날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감기 약이나 그리고 뭐 피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필이면 그날 또 컨디션도 매우 저조했기 때문에 그러한 엄청나게 좀 안 좋은 날이 그런 퍼포먼스가 나온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도 직접 바이든 대통령을 지난 거의 3년 반 동안 여러 번 이제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처음에 뛰셨을 때는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더 에너제틱하고 에너지도 많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 확실히 이제 3년 반 전보다는 많이 좀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그래도 뭐 치매나 그런 거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만은 네. 내일 기자회견에서 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은 그 대안은 어떤 게 될까요?
그러면 교체를 해야죠. 교체를 하고 네. 그럼 누구로 교체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언급을 하고 네.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부통령이기 때문에 바톤을 이어간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이어지진 않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분명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시면 부통령에게 좀 힘이 많이 실리겠지만 대의원들의 마음은 또 다르거든요. 의외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대의원 사이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뭐 다른 후보들로 많이 갈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그 이퀘이션에 없다고 하면 게빈 뉴섬 주지사 또는 이제 제가 보는 분은 이제 미시간의 맥 웨트맨 여성 주지사입니다. 하고 일리노이스주 이제 그 시카고가 있는 전 오바마 대통령의 출신인 일리노이스주의 프리츠커라는 한인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네. 이름일 수는 있어요. 그분 주지사가 좀 유력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 대선을 이렇게 캠페인을 운영하려면 거의 한 1조 달러가 필요합니다. 빌리언 달러가 필요한데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 또는 바이든 대통령 캠프가 모은 금액이 이렇게 그 일렉션 룰에 따르면 카멀라 해리스 외에는 트랜스퍼가 안 못 됩니다. 쓴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 짧은 시간 진짜 거의 한 2개월 안에 뭐 3개월 안에 빌리언 달러를 모아야 되는데 게빈 뉴섬이 주지사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된다고 하면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모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리노이스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빌리언웨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로 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거의 뭐 빌리언 달러를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블룸버그 네. 전 뉴욕 시장처럼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런 그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리노이스 주지사도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고 또 웨트맨 주지사도 여성 미시간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주 네. 러스트벨트 중에 하나인 주기 때문에 그 주의 이제 주지사도 좀 막강한 후보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서 이러한 후보들이 좀 경쟁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좀 힘이 많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고 다른 후보가 나온다 민주당에서 저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까지 공화당 의원으로서 공화당 후보 외에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근데 이번에는 저는 그렇다 그러면은 나는 민주당 후보를 찍을 거예요. 네. 누가 나오건. 네. 네. 트럼프는 절대 안 된다. 트럼프와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같이 또 다시 붙는다. 네. 그럼 저 투표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런 게 그런 분이 저를 많으세요. 비롯해서 많은 민주당 대의원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면 아마 그래도 좀 중도 또는 이렇게 최 앵커 같은 그 유권자분들의 마음을 좀 저희가 다시 돌이켜 봤을 텐데 지금의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민주당원들도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요. 중도까지 저희가 또 다시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잠시 좀 다른 얘기 여쭤볼게요. 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이 슈퍼바이저 수가 적다. 5명에서 9명으로 늘리겠다라는 주민 발의안을 발의합니다. LA시 의회는 안 한다고 그랬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저는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죠. 보고요. 네. 특히 우리 한인 아시안 커뮤니티에게는 정말 큰 찬스가 왔다라고 보고요. LA 시의회와 달리 많은 한인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이제 카운티 정부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카운티 정부가 없는데 시와 좀 다른 큰 점이 이제 그 헬스 디파트먼트를 해서 이제 식당을 가시면 ABCD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비롯해서 정신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소셜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분을 다 미국에서는 카운티 정부가 하는데 네. LA 카운티가 미국에서 가장 큽니다. 1,000만 명의 인구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그 카운티를 관할하는 선출직 의원들은 총 5명. 카운티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약 5명 중에서 1명당 200만 명을
유권자가 아니라 주민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역구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A 시의회와 비슷하게 그동안 LA 카운티 정부도 5명 가지고 1,000만 명을 제대로 이제 대변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LA 카운티에서는 5명에서 우리가 9명으로 늘리겠다. 그러면 9명 중에서 미니멈 한 자리는 이제 아시안 커뮤니티에 가겠다. 지금까지는 LA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아시안 역사상 이제 당선된 경력이 없습니다. 없었어요. 네. 5명 현재 지금 5명을 보면 1명은 라티노, 1명은 흑인 여성, 그리고 3명은 백인 여성입니다. 총 다 여성 슈퍼바이저인데 이 슈퍼바이저가 5명에서 9명은 저도 늘린다는 거는 찬성을 하고 아니 있고요. 이왕이면 10명으로 늘리지 왜 하필 9명입니까? 그러게요. 일단 2배로 늘리면 10명이 되는데. 그래서 9명으로 늘리면 한 명당 이제 120만 명 120만 명. 네.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 이제 한인타운을 비롯해서 한인 커뮤니티에게도 이제 찬스가 돌아오기 때문에 정말 이게 이제 11월 이제 주민 발의안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네. 많은 분들께서 꼭 찬성표를 던져 주셔야 됩니다. 네. 자기 밥그릇을 고집하는 LA시 남성 의원들보다 그런 거를 생각 안 하는 카운티 여성 슈퍼바이저가 훨씬 좋다. 낫다. 네, 저는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슈퍼바이저는 한 달에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거의 30만 달러 받습니다. 네. 늘려야 되겠네요. 많이 네. 늘리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 함께했습니다.